안녕하세요. 창업의 꿀팁을 알려드리는 이종훈의 창업 카페, 카페지기 이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제가 2020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과제를 좀 분석을 좀 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 어, 그 구독자분들의 답변들을 좀 올려주다 보니까 밀려가지고, 그리고 또 모처럼 요즘 뭐 바깥 생활이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영화 한 편 보다 보니까 이렇게 어, 늦은 밤이 돼버렸네요. 뭐 분위기는 라디오 DJ 같이 느낄 수 있어서 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음. 자, 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이제 주제는 이거고요. 디딤돌 과제 이제 공고가 났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좀 바빴고 또 집안에 어르신 또 챙겨드리다 보니까 좀 이걸 해드리는 게 좀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준비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 R&D 과제의 핵심 키워드는요, R&D 과제, 기술개발 사업의 키워드는 4차 산업,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40대입니다. 뭐 이거는 제가 강의 때 많이 이제 얘기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아, 이제 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했을 때 쓴 말인지 아니면 제가 여기 유튜브에서 했는지 어, 했던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새롭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R&D 과제는 이게 핵심 키워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올해의 창업 성장 과제, 디딤돌 과제 같은 경우는 예비 창업 패키지나 혹은 초기 창업 패키지 혹은 창업 성장 패키지에서 추천을 받으면 들어올 수 있는, 그전에도 이 창업 성공 패키지에서 추천받았던 경우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비 창업이나 초기 창업에서 이렇게 추천받아서 들어오는 것이 이제 상시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R&D 과제를 창업 사업화 과제에서 이제 R&D 과제로 들어온 거를 이제는 많은 창업자분들도 혹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면 제 느낌에는 뭐냐면요, 이 디딤돌 과제만큼에 있어서는 너무 제한적이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뽑는 전체 숫자, 기업체 수도 좀 적고, 그 다음에 뭐 여성 참여 과제, 재창업, 뭐 그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처음 이제 받아보시는 첫걸음 그런 그런 성향의 과제는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보시면은 이게 처음 한번 받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은 사실 디딤돌 과제로 전략 과제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략 과제가 뭐 최대 2년짜리니까 뭐 1년짜리 신청하셔도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뭐랄까 제 느낌에는 R&D 과제를 이렇게 하기가 좀 녹록지 않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아직 전력 과제에 대한 공고문을 다 이렇게 공부가 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 지금 뭐라고 단언하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력까지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디딤돌 과제는 어, 처음 한 번 받는 정도에서나 받지, 두 번째부터는 그냥 전력까지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020년도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한번 이제 볼게요. 디딤돌 과제. 디딤돌 과제는 첫걸음과 여성 참여, 그 다음에 소셜 벤처, 그 다음에 재창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에 한해서 한 곳만 지원 가능해요. 이 네 곳에 다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하나, 요 하나, 요 하나, 요 하나. 그래서 디딤돌 과제 말고
혁신과제로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데 디딤돌 내에서는 첫걸음이나 여성이나 소셜이나 재창업에서는 하나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첫걸음은요, R&D 과제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 이전에 받았던 경험이 없던 처음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고, 여성 참여 과제는 CEO가 여성인 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셜 벤처는 사회적 기업이죠. 소셜 벤처 여기 써 있어요. 뭐 사회적 약자라든가 친환경 에너지 문제에 기여하는 R&D 과제를 얘기하는 거고, 재창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실패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재창업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자, 1차는 이제 2월 달에 신청 접수 받고요. 6월 달에 이제 시청 접수 받을 텐데, 한 4, 5월에 공고가 나겠죠? 그러면 보세요. 첫걸음 같은 경우는 한 270개,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270개. 그러니까 토탈 한 550개 정도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여성 참여 과제는 40개, 40개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소셜벤처는 25개, 25개. 그 다음에 재창업도 25개, 25개. 그래서 전체 합치면은, 뭐, 상당히 개수가 좀 많아 보이지만, 대략 얼추 보게 되면은, 한 730개 정도 되네요. 720개 정도? 조금 더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조금 이렇게 더 분산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수는 아니에요. 그 상반기, 하반기로만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좀 더 넓혀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이 창업 사업화 과제에서 다양하게 창업 사업화에서 이 R&D 과제가 아니다. 창업 사업화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R&D를 좀 줄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 3년 이내 예비 창업자라든가 3년 이내에 창업자들이 할 수 있는 제가 그 정부 지원금에 대한 아웃라인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이 앞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표처럼 그걸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확실히 그 사업화, 창업지원금으로 주는 사업화 자금에 조금 프로그램들이 탄탄하게 돼 있고, R&D 과제는 조금 거기서 또 기술성이나 여러 가지들을 보고서 선발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 숫자를 조금 줄여놓은 듯한 느낌이 드는 상황이에요, 저는. 자, 뭐 주제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고, 기술 개발입니다. 기술 개발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단순한 생활용품 아이디어 이런 거로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조금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어야 돼요. 기술적인 난이도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제조업의 전형인 뭐 어, 전기전자, 그죠? 통신, 그 다음에 뭐 요즘 핫하다는 게 4차 산업 중에 뭐 배터리잖아요. 2차 전지, 전기자동차, 스마트카, 뭐 반도체, 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마 좀 우선순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소재, 장비, 부품, 소부장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 그리고 이런 제조업들은 우리 청년들이 잘 못해요. 대부분 40대 이상에 되시는 분들이 이런 제조업에 대한 경험들이 많지, 사실 지금 20, 30대들은 이런 제조업 경험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창업이라는 것이 원래는 제조업 창업보다는 지식 서비스업 창업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20, 30대 분들은 지식 서비스업이 많다 보니 이런 제조업을 위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조금 불이익 내지는 TO가 좀 적은 이렇게 되겠죠. 자, 사업비는 80%가 최대 1억입니다. 1년 지원해주고 사업비는 제가 설명을 다시 끝나고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발되신 분들은 20%, 이 중에 50%는 현금이라고 했으니까 20%의 50%인 10%가 현금, 10%가 현물입니다. 현물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실제 금액으로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지출하는 비용으로 가름하겠다. 즉 우리 회사 통장에서 내는 걸로 여러분들이 선정이 되시면 사업비 통장이라는 거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현금 부담금을 거기다가 10%를 넣으면 국가에서 이제 매칭으로 그 R&D 지원금을 그 통장에 넣어줍니다. 이거는 사업비 통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회사에서 운용하는 통장이 따로 있는데 이 통장에서 뭐 인건비가 나가던 무슨 어떤 지출이 벌어지는 것들을 이거를 어, 이 사업비 통장에서 내서 지출하지 말고 회사에서 알아서 지출해라. 그 대신 그걸 증빙만 해라. 라고 하는 게 현물입니다. 현물이 될 수 있는 거는 인건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세금 계산서 끊어서 샀던, 뭐, 기자재를 얘기합니다. 뭐 하다못해 노트북, 혹은 뭐 실험용 장비, 이런 것들을 세금 계산 끊어서 사셨으면 그 세금 계산서를 제시하시면 그게 현물로 가름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이 청년 신규 인력에 대해서만 현금으로 쓸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력들은 그냥 다 현물이라는 얘기예요. 즉 회사 통장에서 줘라. 이 사업비에서 주지 말고 대신 청년을 신규로 채용할 때는 우리 사업비 통장에서 지급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된 기준인데 청년이라 하면 만 35세 이하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뭐 기술료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 일단 뽑히고 나서의 문제니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죠. 자, 지원 자격은 누가 되냐면 7년 이내에 매출액이 20억 이하인 기업 중에서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첫 걸음은 7년 이내에 매출액이 직전 연도 매출액이 20억 미만이면 R&D 과제를 그동안 기술개발 과제를 안 했다. 그분들이 첫걸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 안 되겠죠. 네. 뭐 술집, 뭐 나이트클럽, 뭐 도박, 뭐 이런 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 첫걸음의 자격이 여기 써 있어요. 이렇게. 한 번도 중소벤처기업부의 R&D를 수행하지 않는 창업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 요 사업들은 했었어도 예외. 그래서 이거는 대체로 뭐 어떤 인력 지원 사업이라든가 뭐 장비 이용 사업들에서 큰 금액이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큰 금액을 줬던 것들은 대부분 적용을 받기 때문에 R&D 과제를 거의 대부분 처음 한다. 그런 분들만 첫걸음을 지원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창업 사업 연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었죠. 예비 창업, 초기 창업, 그다음에 창업 성공 패키지에서 추천되는 과제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음. 자, 여성 참여 과제는 뭐 CEO가 여성인 여성 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겠죠? CEO가 여성이면 여성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인증 받아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 혹은 사장님이 남자예요. 그러면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 R&D 과제를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 이공계 인력일 확률이 높겠죠. R&D 과제를 수행하려면 아무래도 이공계 인력을 경력 단절 여성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예비 여성 참여 과제 같은 경우는 창업팀도 돼요. 대신 2인 이상의 그 창업팀 중에 50% 이상이 경장녀나 여성 과학기술인, 이공계인으로 되면은 여성 예비 창업팀으로도 지원할 수 있고 선정이 되면 회사를 설립을 하면 됩니다. 네. 그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참조해서 그 첫걸음과 여성 참여 과제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소셜벤처 같은 경우는 그 기보에서 운영하는 소셜 벤처 가치평가센터에서 소셜 벤처의 판별을 받아야 된대요. 저도 이건 처음 알았어요. 음,
이런 것도 판별을 받아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벤처인지 뭐 이런 것처럼. 혹은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인증. 이거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 인정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거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소셜 벤처 가치평가센터라는 건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게 있군요. 여기서 일단 소셜 벤처를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든가 아니면 사회적 기업 인증서가 있으신 분들 지원하실 수가 있고요. 재창업 같은 경우는 제도전 성공 패키지를 받았던 분들이거나 혹은 어, 사업 실패 후에 사업 실패 후에 신용 회복과 개인회생 파산 면책이 최종적으로 끝나신 분이에요. 그렇죠? 아직까지 이거 진행 중에 있어. 그럼 지원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한번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재창업 과제는 일반인들이 잘 이걸 이해를 못해요. 사실 저도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이런 내용들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니까 경험을 안 해봐서. 근데 이제 재창업 하신 분들 중에 이런 과정들을 거치신 분들은 이제 박사가 되셨잖아요. 이런 내용들 다 알고 계시니까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특별한 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미 앞에서 다 끝났어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됩니다. 뭐 특별하게 제가 여기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거의 없어 보이고요. 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뭐냐면, 요거. 부채 비율이 1000% 이상이면 안 됩니다. 제가, 수요일 날 강의를 했었는데, 대전에서 한 창업자분이 신보로부터 10억을 융자를 받으셨대요. 제가 10억 융자 받으신 분들 처음 봤거든요. 어쨌든 10억을 융자를 받았는데 회사 자본금이 작은 창업기업이다 보니까 대출을 10억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채 비율이 1000%가 넘은 거예요. 그럼 이거 R&D 과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10억을 대출받을 정도로 사업성이 좋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대래 그 융자 때문에 R&D 과제를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하냐라고 했는데, 뭐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본금을 늘리셔야죠. 증자를 해가지고, 증자를 해가지고 자본금을 높이면 부채 비율이 떨어지죠. 어느 정도 떨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1000% 이상이면 상관없다라, 1000% 이상이면 안 된다라고 해서 900% 되냐? 조금 부담스러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600%까지는 좀 낮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400%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창업기업들은 대부분 재무구조가 추악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조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00%는 뭐 괜찮은 거고 600%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이제 막 8, 900%, 막 1000% 이러면은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요거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음, 여기 있네요. 재창업과제 같은 경우에서는 3년 이상의 기업이 부채비 1000% 이상이라도 지원은 가능하대요. 재창업인 경우에. 그러니까 신규 창업이니까 아까 같은 분은 창업한 지 얼마 안 돼서 10억의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지원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창업과제 같은 경우는 회사로 찾아오지 않아요. 심사위원분들이. 근데 R&D 과제부터는 현장 조사라고 해서 업체를 방문을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3년 미만의 기업에서는 재무제표를 면제를 해줍니다. 재무구조가 안 좋으니까. 이 현장에서 재무제표 보는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어, 부채 비율이 1000%가 넘느냐 혹은 자본 잠식이 되어 있느냐. 자본 잠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처음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은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본금을 5천만 원 설립했는데 그걸 다 까먹은 거를 자본 잠식이라고 해요. 그 자본 잠식은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시면 일단 자본금에서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재무제표에 보면. 그리고 잘 좀 모르겠다 그러면 인터넷에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자본 잠식이 뭔가.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금을 이미 다 까먹어서 마이너스. 그래서 재무제표에 보면 세모가 붙어 있어요. 자본금에. 그 마이너스 자본 잠식입니다. 부분 자본 잠식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을 다 까먹은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천만 원. 이게 부분 자본 잠식이에요. 5천만 원인데 자본금 마이너스 5천만 원인 얘기는 다 까먹은 거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천만 원은 자본금이 5천만 원인데 마이너스 1천만 원 됐다는 얘기는 1천만 원만 자본 잠식이 된 거거든요. 이걸 부분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 얘기입니다. 접수가 3월 2일 6시까지네요. 여러분들 이거 접수할 때 3월 2일 날 접수하시면은 부하가 많이 걸려가지고 SM테크 사이트에서 접수가 느리거나 잘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었나 봐요. 근데 좀 가급적이면 2, 3일 전에 마감을 해주시는 게, 접수 마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고요. 제출 서류고 우대고 서면평가 어떻게 하고 현장평가 어떻게 한다. 그렇죠? 자, 현장평가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채 비율하고 자본 잔식만 봐요. 그리고 이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발표평가입니다. 대면평가. 이게 제일 당락을 좌우해요. 네. 그래서 아마 과제 심사하는 것에 대한 내역을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발표평가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 음, 여기 있네요. 동일 사업 내에서 세부 과제는 하나만. 그러니까 동일 사업은 여러분 디딤돌 과제잖아요. 그 세부 과제는 요 하나씩만 지원하게 돼 있어요. 디딤돌 중에 여성 참여, 디딤돌 중에 첫걸음. 그러니까 여러분 4개 다 지원하면 좋은데 그러면 안 되죠. 요거 혹은 요거 이렇게 하셔야겠죠. 그렇죠? 자, 이제 전략과제가 따로 있어요. 전략과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략과제 공고 나면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렇게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게 전략과제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난이도가 여기보다 엄청 높죠. 이렇게 4IR, 뭐 소재 부품, 소장, 빅3 이런 건데, 반도체 뭐 이런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것이 전략 과제라면 일반 과제로 들어올 수 있는 티어를 조금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체 다 합쳐서 720개밖에 안 돼요. 그것도 상반기, 하반기 다 합쳐서.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창업성장기술개발 과제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창업지원금으로 좀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R&D 과제도 토탈 4번밖에 못 받는다. 음. 참, 뭐 자주 받지 말고 너 시장에서 돈 벌어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자, 다른 거는 없고요.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창업 성장 과제에서 디딤돌 받으면 전략 과제 그다음 받아야 되는데 전략 과제 받으신 분이 디딤돌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거꾸로는 안 돼요. 거꾸로는. 그래서 이렇게 올라는 가도 이렇게 역류는 안 된다. 그래서 요거가 중요한 것 같은데 아니, 매년 바뀌어요. 매년 바뀌어요. 음. 말은 맨날 저렇게 하는데 맨날 바뀝니다. 매년 내년에 가서 여러분 고민하세요. 다른 거는 또 없고요. 네. 음. 문의처에서 궁금하시면 여러분 그냥 여기다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1357에 1357. 홀수로 되어 있는 번호죠. 1357.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게, 뭐, 그러니까 창업과제에서 초기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 제도전 패키지가 창진원 사업이잖아. 이 패키지 사업과, 청년사관학교인 창업성공 패키지. 여기서 추천을 받아서 여기 지원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추천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아마 이렇게 필터링을 좀 해가지고 추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좀 더 불리한 거예요. 왜 티오가 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튼 창업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게 창업인지 이런 거 다 말씀드렸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자, 바우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창업 성장 기술개발 사업 디딤돌 과제가 하나 됐어요. 뭐 여성 참여 과제든 첫걸음이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제조업이면 받은 예산의 그 정부지원금 플러스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요렇게 써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위탁 연구 개발을 어디다가 주든가, 뭐 시설 장비를 이용을 해서 쓰든가, 아니면 전문가 활용을 하든가, 그죠? 뭐 시험 분석을 하든가, 요렇게 쓰셔야 돼요. 무조건 20%는. 안 쓰면 뺏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5억이잖아요. 이 창업성장과제의 디딤돌 과제는. 그럼 1.5억인데 20%인 대략 3천만 원. 3천만 원 더 되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민간 부담금이 있으니까. 그냥 쉽게 그냥 20%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억 5천 받으면 한 3천만 원 넘게 이걸 무조건 써야 돼요. 안 쓰면 뺏어갑니다. 예외 조항은 딱 하나가 있어요. 서비스업이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지식 서비스업,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IT들, 지식 서비스업들은 이거 예외입니다. 그러나 제조업일 때는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이 20%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쓰지도 못하고 뺏기는 거예요. 웃기는 제도 만들어 놓은 거죠. 나중에 제가 신랄하게 한번 중소벤처기업부를 깔 날이 올 거예요. 제가 창진원하고 기술정보진흥원, 기정원 아주 한번 심하게 깔 겁니다. 네, 그런 영상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여기 R&D 바우처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뭐 지식 서비스업 여기 있어요. 여기 해당되면은 그 20%를 여기에 지출 안 하셔도 돼요. 자, 보시면 되고, 음, 뭐 소셜 벤처 기준은 뭐 거기서 인증받으시면 될 것 같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없죠? 이제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사업비를 계산할 때는 뭐 우리가 이제 민간 부담금이 얼마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1.5대 X를 놓고 최대의 금액을 그게 80대 20%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0.375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3,75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가 20%가 3,750만 원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총 사업비는 1억 5천에다가 3,750만 원을 더하면 1억 8,750만 원이 될 거예요. 그죠? 여기에 현금이 3,750만 원에 50%가 현금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0% 10%니까 그냥 나누기 2만 해봐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875만 원이 이제 10%로 현금 부담금, 나머지 1,875만 원이 현물. 현물은 창업자와 참여 인력의 인건비로 이렇게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인건비가 현금으로 안 되냐? 그건 아까 청년 창업자들 35세 미만, 34세라고 했던 것 같은데 34세까지의 청년 고용을 하면 그거는 현금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현물은 우리 회사에서 돈으로 지급한 거니까 나중에 원천징수 영수증, 이 창업자와 참여 인력들의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증명하시면 돼요. 사업비 계산은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비 통장에다가 1억 5천에다가 현금 부담금인 1,875만 원을 입금을 하면 돼요. 그러면 최대 1억 5천을 만약에 선정이 돼서 받으셨다 그러면 1억 6,875만 원이 사업비 통장에 있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걸 집행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게 통장에 있는 거예요. 요게. 그리고 요거는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고 나중에 영수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아니면은 장비를 샀던 내력이 있었으면 세금 계산서로 증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사업비는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한 사업비를 쓰시려면은 요거 두 개 더한 금액이 그 사업비 내역이 쫙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얘는 그냥 인건비로 상계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대표자와 직원들 몇 명이 이거로 인건비를 가져간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의 디딤돌 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뭐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껴 하실 만큼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결국엔 사업계획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어떻게든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 뭐 오늘 뭐 설명을 드렸던 분석을 해드렸던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